유망 종목 소개받는 시간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입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네. 예, 스몰캡 발굴하는 것도 덥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탐방 다니시려면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일단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여행업종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지금 현재 여행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는 큰 변함이 없고요. 단기적인 주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도 어렵게 바닥을 잡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행 성수기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번 바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잘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성수기까지 이 업황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업황이 이어지는 거에 또 주가 반응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백산이라고요. 네, 오늘 백산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스몰캡 유망주는 백산입니다. 백산은 원래 그 스포츠 신발, 그 다음에 전자제품 케이스, 자동차 내장재 등의 그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제조 전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주력 사업으로 첫 번째 스포츠 신발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도 대만의 상판이라는 기업에 이은 2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 글로벌 브랜드의 공장과 인접한 그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 네. 접근성에서 경쟁력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계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만의 상판 같은 기업들과 함께 그 과점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가 스포츠 신발의 피혁이 원래 이제 주력 사업, 기존의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2010년부터 시작된 신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자제품 케이스입니다. 그 국내외의 A사나 S사 같은 유명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만드는 회사들의 그 스마트 기기의 그 케이스 겉에 있는 그 합성 피혁을 네.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재작년부터 추가된 또 하나의 신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동차 내장재 쪽이고요. 네. 2012년부터 해가지고 현대차의 그랜저나 기아차의 K9 등의 네. 합성 피혁을 계속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또 의미가 있는 게 LF 소나타 신형 모델에 그 모델 개발 당시부터 들어가면서 현재 계속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 시흥의 본사 및 공장 이외에도 그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의 동관, 그다음에 그 베트남 공장 등 3개의 해외 공장을 또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공장 굉장히 많이 가동하고 있네요. 네, 그 말씀드렸던 주력 사업인 그 스포츠 신발의 합성 피혁의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주력 공장 자체가 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공장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보면 3개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3개 사업 부문별로 좀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그 2013년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부문별 실적 현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7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32억 원, 당기순이익은 7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13년 전체 매출액 1,772억 원 가운데 스포츠용 신발 피혁이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제품 케이스가 18%, 자동차용 피혁이 4% 등으로 그 전통적인 주력 제품군인 스포츠 신발용 피혁의 비중이 매우 절대적인 상황이지만요. 동세의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용 부분의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전부 전사적으로 1,950억 원의 매출액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스포츠용 신발 피혁은 76%, 그다음에 전자제품 케이스는 15%, 자동차용 피혁이 9% 등으로 특히 자동차용 피혁 쪽에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력 사업 같은 그 주력 사업인 스포츠 신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 몇몇 회사가 과점 체제로 견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정적인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용 피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2013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악화된 모습이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지적하셨던 것처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37%가 하락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5%가 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IFRS 연결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다 보니까 2012년에 새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초과이익이 잡힌 게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에 그 새 회계 기준에 의한 초과이익을 네. 2013년에 4분기에 그것도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눈에 이렇게 그 좀 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주력 제품은 이 합성 피혁인 것 같아요. 합성 피혁. 그 중에서도 신발에 들어가는 합성 그렇습니다. 피혁인데 요즘 그 운동화 같은 것들 보면 합성 피혁보다는 좀 더 가벼운 뭔가 좀 새로운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실적이 좀 악화될 우려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그 메쉬라고 하죠.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게 많이 섞여 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서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면서 네. 합성 피혁의 사용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신발 하나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에. 근데 대신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피혁 시장은 큰 성장은 없어도 네.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동사의 실적도 그 스포츠 신발용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는 큰 성장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그런 한 5%에서 10% 미만의 꾸준한 성장은 이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신발이 예전에는 이제 운동할 때만 신었다면 지금은 회사 다닐 때도 그냥 운동화 신고 가기도 하고 약간 패션이 된 것 같아요, 하나에. 그런 영향이 크죠. 네. 지적하셨던 것처럼 신발 하나당 들어가는 피혁은 좀 작아질 수가 있는데 네. 대신 이제 그 스포츠 신발의 사용처가 워낙에 다양화되다 그런 보니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수요는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포인트는 뭔지, 경쟁업체 대비해서 또 강점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백산의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내장재 부분에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합성 피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시트라든지 뭐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제품이 PVC를 원료로 PVC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제품인데 PVC 원료의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합성 피혁을 만들 때 그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PVC 제품 대비해서 인체나 환경 유해 문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난 거는 2012년 이후에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그랜저나 기아차의 K9에 이미 납품을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를 좀 주목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LF 소나타의 초기 모델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자동차 부품에 납품하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모델이 체인지 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모델 개발 초기에 개발에 참여해서 같이 초기 모델부터 들어가는 게 뭐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시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백산 같은 경우도 올해를 이 자동차 내장재 사업의 거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2014년 2월 말 3월 초부터 실적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이 자동차 내장재 쪽에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무 구조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요? 네,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이 백산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그림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그 순차입금하고 부채 비율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같은 경우는 2008년, 9년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거의 뭐 400억에서 500억 원 이상 육박했던 회사였는데요. 따라서 부채 비율도 거의 200% 가까이 기록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 안정적인 그 스포츠 신발의 합성 피혁 실적 바탕 위에 그다음에 전자재료 매출이 더해지고 또 자동차 부분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순부채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탄 상황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부채 규모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50%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렇게 순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데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011년 같은 경우는 회사 자회사가 그 자회사 지분에 대한 손상차손이 일회성으로 반영이 됐고요. 네. 2012년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계기준 변경 때문에 또 그걸 반영하느냐고 뭐 계속 몇 년마다 계속 이렇게 일회성 비용들이 더해졌는데 그러면서 저기 좀 안 좋던 실적들이 이제 네. 다시 정상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 시점에서 한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지금 네, 뭐 어떻습니까? 2014년 실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4년 실적 전망을 매출액을 1,950억 원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 1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동사의 주가는 5,270원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시가총액은 1,275억 원이니까 말씀드렸던 예상 당기순이익 145억 원 대비해서 PR은 현재 7.9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위 업체들끼리 과점 시장을 형성한 기존의 주력 사업인 스포츠 신발용 피업 같은 경우에는 그 10% 전후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객사의 신규 모델 체인지와 함께 들어간 그 자동차용 피업 부분의 실적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크게 실적 기여를 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1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의 동사는 매출액이 435억 원, 영업이익이 38억 원, 당기순이익이 33억 원을 기록해서 네.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영업이익은 25%, 순이익은 30%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네. 이게 사실 전년 1분기의 좀 사정을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재료 쪽에 그 수주가 갑자기 몰려 들어오면서 작년 1분기에 실적이 그 한 번에 많이 들어온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워낙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그 2014년 1분기의 실적이 약간 왜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그 실적 전망, 예,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2% 정도 비중을 한 거고요. 네. 연으로 놓고 볼 때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3%를 기록을 한 거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한 셈이네요. 그죠. 4분의 1, 네. 그러니까 전망치의 4분의 1을 조금 못한 네, 거니까 네. 이제 점점 더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전망치에 뭐 향해서 가고 있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2011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매우 특이하게도 3년 동안 매년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해서 일회성 비용이 계속 잡히는 회사는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네, 어떻게 일회성 비용이 이렇게 잡히나요? 그게 참 특이하게도 매년 그렇게 일회성 비용의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지난 3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일회성 비용이 올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은 상당히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전년에 또 높은 기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면서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또 많이 안 오른 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개선세는 더욱 빛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만약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추가 하락 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다날이라는 기업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네. 예. 뭐 좀 어떻던가요? 다날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 결제라고 그러죠. 그 결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해외사들도 진출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가가 등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날을 비롯해서 KG 모빌리언스 등 핸드폰 결제 같은 회사들은 현재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망하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요, 특별히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강상규 소장과 함께 시장에서 필요한 투자 심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